네, 안녕하세요. 네, 2022년 2월 19일 제86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3분 명상 혹은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시작합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간처럼 짧은 강의를 먼저 하기보다 여러분 소감 질의응답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그 짧은 강의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의 그 질의응답이 더 여러분 수행에 도움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또 해보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또 짧은 강의 먼저 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소감 나눔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장 선생님이 뭐 마이크 되냐고 확인하셔서 지난번에 못하신 거 오늘 하시려고 하나 했는데 네. 할까요? 간단하게? 들리십니까? 아니 억지로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억지로는 아니고요. 네네. 마침 저번 주에 또 네. 저 다음에 네. 그 선생님이 그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얘기를 들어서 아, 네. 제 체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나누겠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큰아이가 있는데 남자아이만 둘 키우는데 키우는 건 아니고 있는데
큰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방학이 돼서 이제 한국 집에 왔다가 왔는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퇴직하고 집에 있고 지금 집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 상황이라 이제 큰아이하고 저만 이제 오래 같이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네. 이제 큰아이가 왔는데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한 아이라 이제 조금 정돈돼서 생활을 하고 그럴 걸로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제 방학 돼서 왔는데 보니까 이제 뭐 개판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 잠도 규칙적으로 안 자고 먹는 것도 다 시켜 먹고 음. 뭐 게임만 하고 그래도 소위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다닌다는 아이가 그렇게 지내는 걸 보니까 네. 그동안은 제가 이제 뭐 지금은 제가 거의 주부처럼 살거든요. 살림도 네.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영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네. 이제 한 열흘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불러놓고 약간 잔소리성의 얘기를 대화를 좀 했죠. 야, 너 아빠가 보니까 이래 이런데 좀 이런 거 아니냐. 너 군대까지 갔었는데 좀 질서 있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 이런 얘기를 음. 했더니 이제 크게 반박은 안 하는데 뭐 그렇다고 크게 긍정을 하는 눈치도 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냥 네.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조용히 성찰을 해봤죠. 그러니까 네. 교수님 말대로라면 뭘 바래? 내가 네. 도대체 아이한테 내가 뭘 바라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조용히 성찰을 해봤는데 제 마음에서 이제 올라오는 게 잘했다 내가 그래 쟤는 혼나야 돼 뭐 이런 생각보다는 약간 측은지심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저 아이가 그래도 미국에 가서 요새 또 복수 전공까지 한다고 음. 빡세게 혼자 예. 그 조그만 원룸에서 공부 빡세게 한 4개월 하다가 먹고 싶은 거 아시겠지만 먹고 싶은 건데 못 먹잖아요. 미국도 우리처럼 뭐 배달 문화가 땡땡도 아니고 네. 워낙 또 이렇게 치킨 이런 거 좋아하는 애인데 맨날 햄버거 한쪽 스파게티 한쪽 이런 거 음. 먹고 그렇게 지내다가 집이라고 이제 딱 오면 쉬고 싶은 거죠. 얘는 그냥 좀 확 풀어져가지고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그런 게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니까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냥 게임도 실컷 하고 공부 좀 부담해서 치다. 그러게 이제 그렇고 그러게 이제 그렇게 한 달 또 뭐 요번에 6주 있다가 갔는데 6주 이렇게 지내고 또 그 힘으로 또 한 4, 5개월 있다가 오고 이제 얘가 이런 생활을 벌써 3, 4년을 했는데 네. 네. 제가 갑자기 잔소리를 한 게 네. 내가 아빠로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생각이 짧은 거 아닌가 네. 조금 네. 더 네. 아이의 마음을 좀 더 읽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딱 들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한 5주 동안 전혀 잔소리도 안 하고 네. 그렇다고 이 생활이 바뀐 건 없어요. 한 2, 3일 바뀌는 것들 다시 네. 똑같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을 다시 갔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뭐 아빠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도 이번에 엄마가 일 나가고 이런 게 처음이니까 음. 아빠 우리도 둘이서 얘기 많이 한 것 같다고. 뭐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제가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친구하고 지방에 여행을 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 가족 방에 쭉 보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태까지 그런 거를 올리면 애들은 특히 큰애는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음. 근데 한마디 딱 그 문자로 그 사진을 보고 보냈더라고요. 음. 아빠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건강 조심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어. 제 마음에 어. 내가 얘랑 계속 그 일 때문에 응? 음. 뭐 좀 나의 나쁜 그런 어떻게 보면 못마땅한 감정들을 계속하고 이렇게 약간 네. 안 좋게 지냈다면 이런 반응이 오진 않았겠지. 그 네. 사소한 나이의 한마디였지만 또 그때 그 한마디가 그때 내가 성찰을 하고 그 이후에 아이한테 잔소리 안 했던 상황하고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문자 보고 굉장히 마음도 깊었고 다시 네. 한번 이제 또 마음에서 네. 성찰을 한 게 이제는 그래 믿고 웬만하면 네. 네. 아이를 믿고 진짜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할 음. 때 아빠를 찾을 때 내가 한마디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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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네. 네. 잘 네. 지켜보자. 그 어떤 뭐라 제 나름대로 네. 경험이 있어서 첫 네. 번째 좀 아이 문제 때문에 아, 고민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네. 네. 저희 아이보다는 어리지만 네. 네. 좋은 써주셔서
말씀입니다. 네네. 예. 네. 이상입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아침에 봤나요? 그 이슬님이 그 유튜브 이번 지난번이 84회였나요? 85회였나요? 아, 오늘이 86회인가요? 아, 지난 85회 때 유튜브 올린 거에 대해서 그 사례를 나눠 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참 감동했습니다. 그 이슬님이 그 일주일 전에 지난번에 그 같이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때 좀 통찰이 깊으셨나 봐요. 그 실제로 어떤 그 아이와의 관계에서 사건이 생겼는데 뭐 큰 사건은 아니지만 거기서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땐 참 제가 감동했는데 제가 그걸 한번 그래서 좀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슬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그 유튜브 댓글로 아이와 내가 뭘 바래를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와 식탁에서 빵을 먹다가 아이가 휴지를 꺼내는 과정에서 제 커피가 담긴 텀블러를 넘어뜨립니다. 그 순간 커피가 쏟아져 식탁이 엉망이 됐고 화가 났습니다. 이때 화가 난 내가 있음이 느껴집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는 어떨까 바라봅니다. 이 집 아이를 바라본네요. 네. 아이의 얼굴이 놀람과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차게 보입니다. 네. 아이의 입장을 보셨죠? 본인의 화나고 또 이 이슬님이 그 규율을 또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얼굴을 놀람과 당황으로 볼 수 있었고요. 우선 식탁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사태를 정리합니다. 그때 엄마가 와서는 사고는 네가 치고 아빠가 치우는 거야 하고 얘기하니 그때서야 치우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때 저는 아이에게 깜짝 놀랐겠다. 갑작스러워 당황스러웠을 텐데 괜찮아? 라고 얘기해 줍니다. 엄마는 자기 같으면 화냈을 거라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그때 아이가 머뭇머뭇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함도 느껴집니다. 식탁을 함께 정리하며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많이 놀랬지. 하며 다시 얘기해 줍니다. 아이도 조금씩 진정이 되고 있는지 조금씩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커피가 모두 쏟아지는 아까움이 컸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신과 능력, 알아차리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움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썼습니다. 참 감동했습니다. 아마 평소 같으면은 규율을 상당히 중시하고 또 분명히 아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아이가 잘한 행동은 아니죠. 근데 그건 실수였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 선생님이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지 웰빙인지로 어찌 보면은 그거야말로 자비로운 행동이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자비로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시시비비를 시비지심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어떤 자비의 마음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웰빙인지는 자비하고 연결된 거예요.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있는 것이 그 자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웰빙인지 그럴 수도 있지가 자비랑 연결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규율보다는 사랑이잖아요. 물론 규율도 중요해요. 둘 중에 고르라면 뭘 고르겠습니까? 지난번 이슬님이 조금 머뭇거셨습니다만 아마 평소에 굉장히 규율을 중시했던 것 같아요. 규율의 동기. 근데 사랑의 동기가 더 큰 거죠.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규율을 지키고 민폐 끼치지 않고 사는 그러한 그 목표를 향한 동기, 욕구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갖는 동기.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역지사지하려는 정신화의 마음 공부도 들어있죠. 또 자신의 마음이 지금 화가 나는 것을 알아차렸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벌컥 화를 내지 않았죠. 자기가 화가 난 것을 마음챙김할 수 있었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이게 자비죠.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상대방을 그 어찌 보면요. 아이가 금방 아빠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말을 안 했죠. 어찌 보면 부모들은 그거를 바랄지도 몰라요.
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근데 아이는 그 행동을 부모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구성주의. 우리 구성주의가 참 중요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런 그 배우지 못한 놈이 있나? 이렇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놈이 있나? 이렇게 구성하는 게 아니라 당황했다고 구성하는 거예요. 당황했구나. 놀랬구나. 어색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비죠. 이런 그 마음 씀씀이가 자비랑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누군가 어떤 사람은 왠지 좀 무뚝뚝해 보이고 좀 무례해 보이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무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절반 정도는 사회성이 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지 잘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은 어색해. 속으로 어색함을 느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어색함을 감추느라고 우리가 볼 땐 좀 무례해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보기에 무례해 보이는 사람의 적어도 절반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또 평소에 자비의 그 기원을 하면서 자비 수련을 하신 분들은 상대방의 행동을 아름답게 구성하는 거예요. 이 구성주의에서 이 구성을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어찌 보면 우리 마음 공부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다 관자재의 능력을 기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관자재. 관을 자유자재롭게 한다. 관자재의 능력을 기르는 거죠. 내 마음대로 구성하는 거죠. 내가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경험을 내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님은 참 한 주 만에 그 아이의 그 행동을 참 아름답게 구성할 수 있었던, 자비롭게 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얘가 지금 뭐 바르게 이럴 때 자기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가르쳐야겠구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당황하고 있구나, 놀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구성할 수 있었던 거죠. 해석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사건, 어떤 행동, 나에게 마주치는 어떤 현상들을 내가 어떻게 구성해내느냐.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꿈보다는 해몽이다. 내가 어떻게 해몽해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슬님이 정말 훌륭합니다. 마음챙김도 훌륭하고 정신화도 훌륭하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정말 훌륭하게 생각하는 것은 규율보다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셨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그 결과는 분명히 아까 장 선생님이 좋은 또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무뚝뚝한 큰아드님이 장 선생님이 올린 그 사진에 그 따뜻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마 이 이슬림의 아이도 표현은 못했지만 아마 우리 지난번에 그 마음 세계에 우리 마음에는 좋은 세계, 나쁜 세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 세계에, 좋은 세계에 아빠가 좀 한 걸음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됐을 거예요. 그 대목에서 야단치고 바로 잡으려고 하고 시비를 가려주고 훈육을 했더라면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뭐 책 잡을 수 없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아마 나쁜 세계에 아빠가 한 걸음 더 들어가 있게 됐을 겁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아이의 마음에 그 이슬림이 그 아빠가 더 좋은 세계에 깊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사랑입니다. 관계는 사랑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 누구나, 또 이슬님도 또 행동하다가 과거의 습관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완벽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자책하지 마시고 배웠다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는 이런 상황에선 또 잊지 말고 잘하자.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장 선생님이 그 지난번에 이슬림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고 이슬림이 또 지난주에 또 그렇게 좋은 그 경험을 하셔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분들에게 또 좋은 그 공부거리를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뭐 이슬림 오셔서 뭐 말씀 더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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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말씀해 주신 거 네, 잘 들었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아이하고의 그 관계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아이가 저한테 할 수 있는 부분하고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보고 그런 둘 사이 관계를 떠나서 이제 가정 내에서의 관계를 더 많은 부분에서 좀 바라보는 시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랑에 대해서는 어, 물론 사랑이라는 것들이 밑바탕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고민해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이 좀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크게 와닿던 것들이 있어서 네, 저 마음에서는 좀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 중심보다는 상대방도 한 번 더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아이와의 관계뿐이겠습니까? 배우자의 관계에서 마찬가지고요.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또 윗사람이나 아랫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어떻게 구성해내는가,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다 공부지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이렇게 딱딱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컴퓨터 게임처럼 생각하셔라. 네, 그래서 그 게임에서 점수 올리듯이 그 내가 공부한 것을 이렇게 실천해 낼 때 또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또 소감 나눠주시거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없으시면 1분만 중간 명상하고 짧은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명상. 뭔가 마음 편히 하고 게임 툭 떨어뜨리시고 지금 여기에 내 마음에 호의 마음.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명상 마음챙김 하려다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못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은 마음을 공부해야 행복하다 책입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앞에 조금 읽고 그다음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마음챙김이란 무엇인가? 마음챙김은 마음을 보는 것이다. 마음에서 보고 듣고 하는 감각도 일어나고 좋고 싫은 감정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생각도 일어나고 하고 싶다는 욕구도 일어나죠. 마음챙김은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이다. 그것도 어떠한 욕구나 생각을 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마음챙김은 내 마음을 구경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밖을 보고 있어도 마음챙김은
그 마음을 구경하는 겁니다. 명상이 감각의 주의를 보내며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고 깨어있는 것이라면 마음 챙김은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명상은 순수한 주의, 베어 텐션 훈련이라고 한다면 마음 챙김은 순수한 상의주의, 베어 메타 어텐션 훈련입니다. 마음 챙김은 명상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 챙김은 명상이 아닙니다. 물론 명상을 할 때도 고요한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욕구와 생각을 사용할 때도 내 마음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 챙김을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욕구와 생각을 사용하며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 챙김을 일상의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일상의 마음 챙김 중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은 스트레스 마음 챙김, 웰빙을 경험할 때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은 웰빙 마음 챙김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마음 챙김을 하면 나를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객관화는 마음 공부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객관화에 취약합니다. 눈이 밖을 향하고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잘 못합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나의 욕구, 생각, 감정, 감각, 행동 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욕구와 생각을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네. 마음 챙김은 많이들 말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의미를 쓰죠. 물론 제가 정의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마음 챙김 개념들이 혼선이 있어서 적어도 이런 주의 방법, 저런 주의 방법, 어텐션이죠. 수행한다는 게 어텐션 훈련인데 그중에서 이 마음 챙김을 명상과 잘 구분해서 배우게 되면은 더 명료하게 공부할 수 있죠. 앞에서 그 강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의 구분도 있죠. 그것도 종종 한번 보십시오. 명상, 마음 챙김.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 다른 거죠. 명상이 있고 마음 챙김이 있어요. 명상하면서 마음 챙김 하게 되면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뭐 스트레스 경험할 때도 마음 챙김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도 마음 챙김 할 수 있어요. 잘은 못하지만요. 어렵죠.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시면서도 마음 챙김 하셨나 봐요. 거기 금강경, 이 선불교를 종지로 하는 우리나라 불교에서 보게 되면 이 금강경을 종지로 하죠. 금강경. 금강경 보면은 뭐 대부분의 불경이 그렇습니다만 여시아문으로 시작되죠. 여시아문. 그러니까 불경은 늘 시작이 여시아문이에요. 무슨 뜻이죠? 이러히 내가 들었다. 여시아문.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은 그때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500명의 비군가요 모여서 그 서로 얘기를 하고 누구 한 사람의 무슨 신비적인 무슨 영감으로 쓴 게 아니고 굉장히 그 과학적이에요. 현실적이고. 그래서 500명의 비구가 모여서 부처님이 어느 때 어떤 말씀을 했다는 것을 서로 확인을 해요. 확인이 끝나면 그때부터 암송합니다. 그때 어느 때 누가 있었고 무슨 말씀하셨다. 그게 500 비구 이제 확인되면 이제 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시아문인데 거기 보면 이런 규절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뭐 어떻게 뭐 밥을 비르시고 식사를 하시고 자리를 까시고 그 다음에 얼굴 앞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설법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많이 쓰는 금강경 번역본 원래 산스크리트로 쓰였죠. 그게 이제 구마라즈비라고 하는 분이 초기에 번역하신 게 있어요. 그걸 구역 초기에 번역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얼굴 앞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시고 없어요. 그걸 번역을 안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서유기 잘 아시죠? 삼장법사. 네, 그 현장 스님을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든 이야기죠. 서유기가. 그 현장 스님이 그 인도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와서 그 당나라 때입니다. 이제 번역을 하시죠. 그게 이제 신역입니다. 그러니까 구마라즈 그분은 서역인인 것 같아요. 서역인. 그러니까 중국인이 아니고 그분이 이제 중국말을 배워서 이제 번역한 게 구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현장 스님이 가서 그 천축국이라 그러죠. 인도에 가서 이제 공부하시고 경전을 가지고 와서 그 산스크리트 버전이죠.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 번역합니다. 거기는 이제 거기는 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네요. 근데 어쨌든 산스크리트 버전 원문에는 설법하시기 전에 얼굴 앞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볼 수 있다면 상당히 나를 객관화하는 능력이, 실력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분하고 아내분하고 혹은 누구랑 대화를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자각할 수 있다면 그 대단한 경지입니다. 마음 챙김의 힘이. 적어도 말을 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내 목소리가 높은지 낮은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 제 의식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죠. 현상이. 소리라는 현상이. 제 목소리도 제가 듣잖아요. 여러분도 듣고. 현대 문명의 도움으로 지금 바로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 환경에 이런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귀에도 제 목소리가 도달하고 있죠. 소리라는 감각이 들리잖아요. 그 감각을 우리가 처리해서 또 의미를 처리해내죠. 구성해내죠. 그것에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호기심의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지루함의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죠. 더 듣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나가고 싶다고 하는, 여기 이제 그만 나가야겠다 이런 욕구가 생길 수도 있죠. 그때 이런 현상들이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의식 공간에서 일어나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한하다고 할 정도로 크고, 그 중에 지금 제가 경험하는 것은 이 의식 공간이죠. 마음의 무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심리학에서는 작업기억이라고 표현하죠.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발생하는 현상들이죠. 소리, 무슨 말, 욕구, 그러니까 욕구, 생각, 감정, 감각, 행동 등이요. 혹시 그 구성주의 그림이 몇 번일까요? 7번 한번 부탁합니다. 네.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박조건, 안조건에서 만들어지는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험. 지금 제 목소리. 저도 경험해요. 저도 제가 말하는 말을 들어요. 목소리를. 그 의미도 제가 들을 수 있느냐.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 내가 하는 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요. 제법 객관화됩니다. 내가 좀 보여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자기 객관화에 도움이 됩니다. 말을 하면서 내 목소리를 듣는다. 적어도 그 목소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런 거는 자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자기 객관화가 됩니다. 입술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말을 하면서 마치 상대방이 입술을 보듯이 내 입술을 볼 수 있을까요? 감각이죠. 제가 말을 하면서 제 입술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입술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입술이 움직이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냐는 거죠. 마음 챙김은 이 경험하는 것, 이 경험하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자신반조.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비춰본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밖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할 수 있다면 대단하죠. 자기 객관화의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자기 객관화의 능력이. 근데 이 평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상할 때 마음챙김 훈련을 해요. 우리가 MPPT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여기 워크북에 보게 되면 이 첫 두 주는 명상을 하고요. 세 번째 주에 가서야 마음챙김을 들어갑니다. 그때도 명상하면서 마음챙김하죠. 그 다음에 넷째 주에 가서야 일상의 마음챙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챙김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때 고요할 때 마음챙김 연습을 하죠. 그때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도 볼 수 있고 다시 또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죠. 이거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수행의 방법이고요. 깨달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제 그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방편으로 쓰이죠. 근데 지금은 그걸 깨달음의 방편으로 쓰진 않습니다. 저 같은 심리학자들 경우에는 깨달음보다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자. 물론 고통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불교와 같습니다. 부처님이 불교를 펴신 것도 인간의 고통을 이제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뭐 깨달음 같은 거창한 걸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죠? 그 사람이 뭐 불안 장애가 있구나. 공황 장애가 있구나. 우울증이 있구나. 강박증이 있구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구나. 뭐 이러면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주는 그 정도죠.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게 되면 이제 깨달음까지 가는 거죠.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통찰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조,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이 훈련을 하게 되면 내 이 내용, 이 안조건에 해당하는 이 동기, 욕구라고도 하죠. 인지, 생각이라고 부르죠. 일상에서는. 정서, 감정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고요. 감각, 행동들. 이 감각은 이제 외부 감각도 있고 이 몸에서의 반응, 뭐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손에 땀이 난다거나 이런 등등의 반응, 다 감각이죠. 이런 거를 볼 수 있게 돼요. 볼 수 있게 되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탈동일시라 그래요. 이 탈동일시 되는 거. 그냥 마음 챙김이 그냥 알아차림한다는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힘입니다, 힘. 그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고통스러운 정서라면 고통스러운 정서로부터 떨어져서 볼 수 있는 힘이거든요. 훈련이 많이 필요하죠. 떨어져 볼 수 있는 탈동일시. 보통은 불안하면 불안이 나고 우울하면 우울이 나고 화가 나면 화가 납니다. 근데 마음 챙김이 되면 탈동일시 떨어지죠. 우리가 모르고 있죠. 실제로는 동일시라는 것 때문에 동일시 때문에 화가 나고 우울이 나고 불안이 나죠. 근데 마음 챙김을 제대로 하면 나는 더 이상 우울이 아니에요. 내 관찰 대상일 뿐이죠. 외롭다. 외로움은 내가 아니에요. 이 컵이 내가 아닌 것처럼요. 내 경험의 대상이잖아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등등 감각할 수 있죠. 내가 아니죠.
그러면 이런 욕구, 생각, 감정, 이런 몸의 감각, 이런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그게 난가요? 여러분이 컵을 보듯이, 이제 아이패드를 보듯이, 여러 가지 볼펜을 보듯이 이렇게 내 마음을 볼 수 있고 내 몸을 볼 수 있다면 이 내 몸과 마음이 나인가요?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심리학에서 심리 치료로 쓸 때는 여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객관화하는 힘만 갖게 되면 자유로워지니까요. 불안으로부터, 우울로부터, 분노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끌고 들어가게 되면 그럼 나는 누구지? 가 나오게 돼요. 그럼 난 누구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존재죠. 화가 나면 화를 경험하고, 외로움이 일어나면 외로움을 경험하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경험하는 그 뭔 있잖아요. 제가 있으니까 컵을 느껴주잖아요. 제가 있으니까, 이 경험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컵을 경험하잖아요. 경험하는 주체가 있죠. 그러면 이 분노도 대상입니다. 경험합니다. 불안도 대상입니다. 불안도 내가 경험합니다. 외로움도 내가 경험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죠. 대상이니까. 그럼 경험하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깊이 사유하면요. 주객이 무너지게 돼요. 여기서 그림에서는 이렇게 바뀌다, 아니다 했습니다만 안팎이 없어지게 돼요. 어디가 바뀌고 어디가 아닙니까? 이 컵은 바뀌고 그럼 안은 어딘가요? 이 컵이 바뀌면 안은 어딘가요? 설마 이 몸 아닌가요? 아니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나요? 이 컵이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어디가 바뀌고 어디가 아닌가요? 내 경험을 떠난 컵은 없어요. 내 경험을 떠난 컵이 없어요. 인식과 삭자처럼 됐네. 다시 쓰겠습니다. 이쁘게. 인식과 존재를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동양에서 잘 쓰는 표현, 이게 불이, 이걸 깨달으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가 있고 존재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잖아요.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존재해.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컵을 소리를 듣거나 만져서 질감을 알거나 그 색깔을 보거나 모양을 본다고 이렇게 믿죠. 인식한다고 보잖아요. 인식과 존재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보는 이 컵하고 제가 보는 컵이 같은지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있는데 이 빨간색을 똑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빨강이라고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빨강이라는 말은 모르죠. 레드라 그러지. 레드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레드라 그래. 레드.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경험이 같을까요? 가설컨대 제가 보는 빨강을 여러분은 초록으로 경험하고
여러분이 보는 초록을 저는 빨강으로 경험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용어를 항상 일관되게 쓰기 때문에 같이 상호작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가설컨대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요점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과 제가 경험하는 것을 같다는 증명할 길은 없어요. 이것이 개미한테도 우리가 경험하듯이 경험될까요? 이 경험은 우리 인간한테 이렇게 경험됩니다. 만약에 아주 작은 미생물이 있다면 이게 이렇게 매끄럽게 아주 꽉 찬 공간이 아니고 굉장히 벙벙벙벙 뚫려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쫙 어떤 밀도 있게 흘러갑니다만 물속을 보게 되면 분자들이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엄청 많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봅니다. 보는 주체에 따라 달라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이 주체가 개입돼요. 밖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칸트의 경우에는 그걸 구분합니다. 물 자체, 이 물 자체가 있어. 물 자체가 있고 근데 그것은 알 수 없어. 거기까지는 얘기합니다. 물 자체가 있어. 있긴 있어. 뭔가 존재해. 근데 알 수 없어. 물 자체는 알 수 없어. 물 자체. 물 자체. 독일어는 딩 안지히, 영어로는 thing itself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자체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불교 쪽에서는 그것 자체도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일체 이게 또 뭐라 그러냐면요. 유식하게 되면 만법, 유식, 만법, 유식. 이 법이라는 말은요. 이 불교에서는 현상을 말합니다. 때론 진리라고 그러기도 해요. 담마, 다르마, 담마 이 대문자로 쓸 때는 이제 진리란 뜻이기도 하고 현상을 뜻합니다. 현상, 모든 현상, 모든 현상. 만법이 오로지 식, 우리의 인식과 존재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너무 딱딱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생활하는 데는 뭐 큰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어쨌든 말하다 보니까 비밀 아닌 비밀을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음. 그래서 꿈과 같다 그래요. 꿈과 같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꿈과 같다. 그 앞 단계에서 심리학까지의 단계에서로 충분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심리학적인 단계에서 충분해요.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만으로 자유로워지니까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은 내 존재, 이 세상 존재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통찰, 근원적인 통찰을 하게 되죠. 이게 그만하라는 뜻인가요? 이게 그림이 이상하게 바뀌었네요. 그만하는가? 왜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네,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천기누설하지 말란 뜻인가 봅니다. 예, 이게 제가 천기누설을 하지 말란 뜻 같습니다. 이 삶이 꿈과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이 꿈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핵심은 불이에요. 불이. 여러분 꿈과 같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이게 현실이지 꿈이야 그러잖아요. 현실과 꿈이 둘이 아니, 이 둘이 아니라는 거, 이 불이가 핵심입니다. 불이를 깨달을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으면은 네 말을 닫겠습니다. 어,
그 비트겐슈타인이 그랬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라. 네, 침묵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의 일상의 수행의 질문도 좋고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좀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황 선생님. 예.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재밌는데요. 뭐가요? 그 오늘 얘기가요? 인식과 존재 그거 얘기 재밌으셨어요? 갑자기 다행이네요. 머리가 좀 이렇게 새로운 걸 알게 되니까요. 예, 좀 머리가 다행입니다.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알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나요? 저희 삶이나 생각이 바뀌어야 되나요? 보이는 게 네. 만약에 늘 뱀인 줄 알고 지난 시간에 우리 윤 선생님이 뱀 얘기했습니다만 맨날 뱀인 줄 알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는데 뱀 지푸라기구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걸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보는 게 달라지면 제가 무슨 지푸라기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지푸라기 만든 건 없잖아요. 다만 인식을 저거를 내가 뱀이라고 인식하고 살다가 구성하다가 뱀이라고 구성하다가 지푸라기구나라고 구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생활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나와 세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음. 선생님의 주요 화두인 그 박학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선생님의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선생님 인제 자신에 대한, 본인에 예.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면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제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어 안 좋은 건데 제가 좋은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게 안 어떤 좋은 거고 좋은 거란 사실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게 사실일까요? 그러니깐 사실인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그냥 좋게 포장해서 생각하는 거. 네. 그거 그리고 음. 아휴 음. 그래서 이제 아 좋다 나쁘다도 예. 다 이 선생님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도 전부 선생님의 이 안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한테는 똑같은 것이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데요. 네. 그거를 이제 제 수행으로 삼는다. 이제 그거 말고는 지금 대안이 없어서 네. 아니면 제가 남편의 감정을 속마음을 잘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네. 예. 이게 인제 화를 냈을 때 제가 그걸 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냥 저도 또 화가 나니깐요. 네. 그러니깐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 세상을 구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은 긍정 심리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긍정 심리적으로 강조하잖아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깨달았다고 해도요. 결국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제가 그전에도 언제 한번 유튜브 동영상 다시 찾아보면은 오늘 했던 강의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력이 있어요. 이 중력은 이거를 볼펜 들었다 놓잖아요. 떨어집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은 빌딩에서 떨어지면 안 떨어집니까? 다 떨어져요. 그 사람이 예쁜 사람이든 미운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돈 적은 사람이든 누구나 똑같이
아주 공정하게 똑같이 작용하죠. 중력이. 네. 우리 여기 지구에 사는 사람들한테 업력이 있어요. 업력.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그 결과를 받아야 됩니다. 깨달았다 할지라도요. 그걸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를 조금 깨달았다고 해서 엉덩이 뿔난 사람처럼 뿔난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그걸 조금 알았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엄연히 이 세계를 살아가야 됩니다. 업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심리를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 구성하는 틀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 오게 되면 어느 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장은 재앙으로 느껴져, 고통으로 느껴져.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게 재앙이고 어떤 게 은총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당장은 은총인 줄 알았던데 재앙인 경우로 드러난 경우도 있고요. 재앙인 줄 알았던데 나중에 은총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기독교를 깊게 믿으시면은 모든 걸 하나님 뜻으로 봅니다. 그럼 이런 분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받아들임의 대왕입니다. 못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정말 그분이 정말 100% 온전한 기독교 신자라면 못 받아들일 일이 없어요. 왜? 이 세상 일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시니까요. 또 하나, 불교를 믿으신다면 어떤 거 하나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황 선생님이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죠. 여기서 헤어질 수도 있어요. 헤어지면 또 그것이 결과를 갖고 오겠죠. 다음에 또 해결해야 될 거예요. 네, 이번에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렇다 그래요. 제가 이걸 맞다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성의 문제인데 어떤 분은 전생을 보는 분한테 가가지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전생을 보니까 내가 그 전에 그 아버지한테 굉장히 지금 내가 아버지한테 당한 거 못지않게 험한 그런 행동을 했구나를 이제 알게 됐다고 해요. 제가 지금 전생이 있다 없다 그런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구성하는 게 그거를 믿는 분한테 있어서는 한순간에 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원한 관계가. 내가 그랬구나 먼저. 내가 했구나. 원인 없는 결과가 없구나. 이렇게 보는 분들한테는 그게 그 얘기 하나가 마음의 매듭을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를 하나님을 믿는 마음처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인과를 믿든 전생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심리학자의 눈에서 보면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면요. 받아들임입니다. 그 사람이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고 받아들임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받아들임.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 긍정심리의 생각을 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생각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인과를 믿고 전생을 믿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왜 마음챙김이 심리치료에 많이 쓰이냐면요. 마음챙김은 그런 가정을 안 하잖아요.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불교를 믿어야 된다 그런 가정을 안 하고 look and see. 네가 와서 봐라. 네 해봐라. 네가 이 마음챙김 해봐라. 네 해보면 네 마음이 자유로워진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효과 있으니까 심리치료에 도입이 된 거죠. 마음챙김이요. 그러니까 이 마음챙김은 종교와 무관한 거죠. 우리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마음을 사용하는 기술이고 이걸 통해서 자유로워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마음챙김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수행도 있고요. 긍정심리의 방법, 하나님을 믿는 방법, 불교의 인과를 믿거나 전생을 믿는 방법,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또 인지적으로 우리 인지를 다루는 방법에 따라서 그 생각을 쓰는 거죠. 그 긍정심리는 우리 욕구 생각을 쓰는 방법이잖아요. 명상은 쉬는 방법이고 마음챙김은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 기술이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맞는 방법으로.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마음 챙김이 쉽지 않고 차라리 긍정 심리에서 몇 가지 웰빙인지가 마음에 와닿고 믿음이 가고 그걸로 매듭을 풀어버리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심리 상담을 통해서 마음을 또 이해하고 푸는 방법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황 선생님 여러 가지 지적 호기심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하시다 보면 선생님한테 맞는 방법을 꾸준히 행하시면서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핵심은 첫째가 받아들임인 것 같아요. 받아들임. 그 이 지금의 상태에 대한 받아들임.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게 아마 성장 동기가 있으시면 좀 지금 주어진 남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선생님이 오히려 더 그 마음 공부가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께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기자비의 일환으로서 마음 쌀떡 채우기의 일환으로서 우선은 좀 자기를 좀 행복하게 해주는 거, 웰빙 행동 좀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뭐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이렇게 혼자 가가지고 잠깐 있으면은 이게 좀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산 같은 데요. 이제 네, 가면은 이렇게 추울 때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저만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바람 소리나 새 소리뿐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듣던 차 소리나 뭐 어떤 말소리나 뭐 모든 게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좀 제가 쉴 수가 있더라고요. 좀 너무 힘들었던 게 이렇게 좀 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이지만 이렇게 가서 그 또 어떤 분은 또 와서 한 아주머니가 혼자 앉아서 딱 햇빛 받고 음, 정주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음, 한쪽에. 그래서 '아 명상하시나 보다.' 그리고 음, 저도 잠깐 옆에 서서 이렇게 좀 눈 감고 이제 새 소리도 들어보고 근데 새가 이게 산 위에서 앞으로 날지를 않고 제자리에서 날개짓만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런 것도 있나 했는데 그러니까 그 새는 막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그걸 음, 그냥 즐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 나아가질 않고 제자리에서 계속 날개짓을 하고 한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중에서요. 예예. 어, 그래서 그때 어떤 가족이 왔는데 그 아버지가 저게 바람타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그 새가 좀 저런 새도 다 있나. 그래서 음, 혼자 여유 있게 날아다니다 갑자기 이렇게 서서 아니 이게 하늘에 붕 뜬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계속 날개짓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유유히 또 혼자 날아다니고 천천히. 네, 그래서 '아 참 세상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네, 많구나.' 그리고 이게 좀 쉴 수가 있었어요. 예. 네,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 그게 제 웰빙 그건 것 네, 같아요. 그런 쉼의 시간을 종종 가지시고요. 또 황 선생님은 또 지적 호기심도 많고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새의 경우에는 그 나는 걸 즐기고 있군요. 네. 우리 인간은 만주 벌판처럼 태평양처럼 드넓은 신피질이 있습니다. 마음껏 공부하시면서 즐거움을 누리시고 네. 그러다 보면은 남편에 대한 그 지나친 관심을 줄여들게 될 거고요. 아마 남편에 대한 어떤 자비심도 커질 겁니다. 쌀독에서 인심이 나요. 내가 그러한 산에서 그런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또 공부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하시다 보면 남편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내가 힘들다고 구성하기보다는 저 양반은 얼마나 힘들까. 저 역할을 하는 것이 역지사지를 해보면
저렇게 불퉁불퉁 행동하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혹은 오히려 자비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억지로는 안 되겠죠. 선생님 마음에 쌀떡이 채워져야 그때 아마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듯이 그 자연에서 고요한 평화를 좀 느끼시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시면서 좀 선생님 좋아하는 공부를 하시면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적 호기심도 많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정 선생님이 또 손 드셨지만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많이 됐습니다만 1분 명상으로 마무리 명상하고 또 여러분 소감이나 또 질문, 코멘트 있으시면 그 채팅창 남겨주시면 꼭 보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봅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소감, 코멘트, 질문 채팅창 부탁드릴게요. 네, 채팅창에 뭐가 또 좀 많이 와 있는 것 같네요. 좀 보겠습니다. 오늘 못 다루지만 다룰 내용 있으면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매트릭스 인셉션. 네, 매트릭스 인셉션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제가 드린 말씀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윤 선생님 부부 상담. 좋죠.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남편분도 대단히 용기가 있으시고, 네, 마음 공부 준비가 된 모양이네요. 그걸 함께 받기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게 아주 훌륭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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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 수 있는 황 선생님의 그 쉼, 네,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슬님,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선생님, 오늘 강의 좋았습니까? 이 오늘 강의가 너무 헛소리한 거 아닌가 걱정됐는데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네, 별빛님도 네, 코멘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또 저한테 굉장히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거를 또 에너지를 받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칭찬해 주시고 좋게 말씀해 주시는 게 또 저한테 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별님, 네. 외자라서 이름 붙이기가 좀 별님께서 네, 삶은 누가 잘 받아들이냐는 게임의 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 나이 경험하는 나 체험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 지구에 사는 동안 한 100년 살면서 좋은 경험 많이 하시면 좋죠. 네. 네, 정 선생님 구성주의 네,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공부하는 분들한테 구성주의가 기본이죠.
니르님 청긴두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받아들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다고 말씀 고맙습니다. 네, 문 선생님 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끝으로 이 선생님 이번 주 받아들임 체험해 보겠습니다. 기대되는 한 주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또 받아들임하는 한 주, 또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아이들이 게임하며 즐거움을 얻듯이 여러분 삶에도 마음 공부와 함께 즐거움, 기쁨이 많이 채워지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같이 공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